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일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시관에서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대부의 일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몽은 아이를 임신할 때 나타나는 꿈으로 아이의 성별과 장례를 정했습니다. 신방은 혼례를 마친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방으로 부부의 화합을 위한 장식들이 있습니다. 당시 신부는 아들 낳기를 기원하면서 기자 도끼를 차거나 열쇠패와 수저집 등의 염원을 새겼답니다. 그럼 이제 출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남자로 이어지는 계승이 존재해서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고 집안에서는 남자아이의 출산을 기원했답니다. 삼신상은 출산 후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돌봐주는 신으로 출산을 하면 밥과 미역국이 담긴 상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태양아리는 왕실이나 양반층 아기의 탯줄을 잘라 보관하였으며 운수가 달려있다고 믿어 명당 자리에 묻었다고 합니다. 금줄은 나쁜 잡기를 막아주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고추와 숯을 끼웠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립과 숯을 달아두었다. 돌은 아이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로 아이의 장례를 위해 잔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잔치에서 돌잡이 물건은 아이의 미래를 점친다고 생각한 거죠. 남자아이가 책과 붓을 잡으면 문관이며 활과 화살은 장군이 되고 여자아이가 실과 가위를 잡으면 바느질을 잘할 것으로 여겼죠. 돌잔치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화이며 모든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아이가 크게 되면 공부를 가르치게 됩니다. 아들은 서당에 보내 공부를 시켰으며 딸은 집안에서 한글을 교육하며 지식을 넓혀갔죠. 이 문자도는 유교적 덕목을 나타낸 그림으로 가르칠 내용들을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교육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림에는 효, 제, 충, 신, 예 등의 자획과 관련된 고사를 형상화했죠. 조선시대에는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군자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필요로 서당을 다녔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을 위한 학용품들이 보이네요. 서당에서는 천자문과 동문 선습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혼례는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매결혼이 일반적이었으며 남녀의 생년인 월, 일, 시간을 적은 사주로 궁합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랑의 사주와 혼수물목 예물을 보낼 때 사용된 함입니다. 한평생 사이 좋을 것을 상징하는 나무 기러기와 신부의 얼굴을 가려주는 부채인 훈선도 있답니다. 초례는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 절을 하고 예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초례는 신부집의 대청이나 마당에서 행하였고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신랑은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서서 예식을 치렀습니다. 전통 혼례를 재현한 것을 보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성인식을 치르는 관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20세 전후의 집안 어른들 앞에서 상투를 틀었으며 그 후에는 갓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15세 전후로 비녀를 꽂는 계례를 행하였고 이 과정은 혼례 전에 행해졌습니다. 친형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의 집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친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부집에서 혼례를 했습니다. 이 친형을 재현한 것을 보면 과거에는 혼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갈 때 타던 가마입니다. 가마 위에는 호랑이 가죽을 덮어 나쁜 기운을 막고 가마 안방석 밑에는 나쁜 액을 쫓는 숫과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목화씨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가족이 되었고 자식을 낳아 유교적인 효를 사회적 규범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출세는 벼슬에 오르는 것을 보편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반층은 학문을 과거에 급제하려고 했으며 출세는 곧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과거 제도에 급제하면 관리로 임용이 되었고 3일 동안 임금이 내린 어사화를 꽂고 앞대를 동반해 친척과 감독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녀는 고위 관리가 탔었으며 앞과 뒤에서 두 사람씩 어깨를 메어 이동하였습니다. 남녀는 주로 산길과 같은 좁은 길에서 유용하게 쓰였답니다. 출세를 통해 모두들 궁궐에서 일하기를 원했을 것 같네요. 무관은 병서와 활쏘기 등의 시험으로 관리가 되었으며 최대 정삼품의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관은 임진왜란 이후 중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문관은 학문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관리로 최대 정일품 영의정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문관은 인사권뿐만 아니라 군사지휘권도 장악할 정도로 문관직은 최고의 출세와 영광이었죠. 만인사는 고을 사람들이 지방관리의 공덕을 기리며 감사의 표시로 바친 것이다. 이것은 지방관리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다는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60세 생일을 맞이하면 회갑이라 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당시 60세 이상인 장수를 뜻하여 잔치를 했던 것이죠. 회갑에는 어른의 장수를 축하하고 모두들 술을 올려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회갑은 장수를 기원하는 성대한 잔치이며 인생의 큰 행복으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 상례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3년 동안 의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효의 가르침을 받아왔으니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렀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길을 상여에 태워 애도하였습니다. 상여는 크기가 12인, 16인, 24인 등으로 다양하고 규모가 있었죠. 수인은 시신을 목욕하고 입힌 옷으로 화려한 비단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부모의 시신을 감싸는 것도 효로 여겼답니다. 떠나보내는 이는 수위에도 정성을 쏟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장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글로 깃발처럼 만든 것으로 상여 행렬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옛날부터 풍수지리는 명당에 조상의 산소를 쓰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여겼죠. 그래서 조상을 좋은 외자리에 모시려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자식 역시 부모의 곁에 묻히는 경우도 있어서 마지막까지 효를 중시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삼년상은 돌아가신 이후 3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고자 무덤 가까이에서 초가집인 염하게 거처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식사를 올리며 마치 살아계신 듯이 섬겼으며 외출할 때는 하늘을 못 보는 죄인이라 여겼으며 방갓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3년상이 끝난 뒤에도 자식은 죽을 때까지 제사를 통해 부모에게 못다한 효를 행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효를 중시한 사람에게 부모의 장례는 엄청난 슬픔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도 저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사당에 모시며 추모하는 의례입니다. 집안에서 사당을 짓고 부모에서 고조부모까지 사대를 모셨습니다. 이들의 사대 조상은 돌아가신 날과 명절에 사당과 묘소에서 제사를 하며 후손들과 정서적인 소통을 했었죠.
그리고 5대 이상의 조상에게는 한식이나 10월의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효를 중시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